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임대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임대 전세가율 자체가 50%대에서 60%로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유입 금액이 적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플러스에서 전세가 상승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메인이 또 송파구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5억대에 불과했던 전세가 1년 전만 해도 5억대였는데 지금은 10억 정도 한다. 일단은 뭐 최저가로 나온 거는 뭐 7억대도 있습니다. 워낙 단지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역에서 멀리 있는 끝에 있는 거는 좀 저렴하기도 하고 역 가까이 있는 것도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균 뭐 9억 10억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치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세가에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올해 이 부동산 시장의 매매를 또 살펴봐야겠죠. 매매가 어떻게 될지 매매 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많은 잡소리는 다 떠나서 오르냐 떨어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상승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면은 너는 원래 상승만 얘기하는 상승문자 아니냐 얘기를 하실 텐데, 저도 중간에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언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했었죠. 그러니까 무작정 뭐 오른다 폭등한다 이런 폭등론자는 아니니까 좀 오해는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상승 쪽에 아직 무게를 두는 이유는 올해 시장이 작년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규제 강도는 더 세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기상천외한 제도가 또 나오게 된다라면 방향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이미 수요자들은 적응 기간을 갖고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아타기를 원하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은 상방을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매도세가 생각만큼 나오지가 않거든요. 사실 바이러스 상황에 코스피가 1400대까지 꼬라박을 만하면 이 강남 재건축도 좀 많이 꼬라박을 현상이 좀 보여질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움직임 없고, 일부 급매물, 이게 또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위축 상황이라면 이런 급매물도 거래가 안 돼야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급매는 다 이미 그날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고 다음날 다다음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그건 급매예요. 그냥 시세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이 유망한 지역 입지들은 이러한 급매들이 나오면 속속 다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의 거래가 좀 안 나오는 뿐이지 이런 급매는 아직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하락을 내가 점쳐보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물량조차 거래가 안 되고 있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이 어디 송파의 어느 아파트에 뭐 20억짜리가 16억에 나와 있는 게 뭐 일주일 이상은 돼야 이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물량 자체가, 시장에 돌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고요. 이 적체 현상,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호가의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예. 물론 이번에 대책으로 인해서 9억 이하 구간 그리고 10억 이하 구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세 부류로 나뉘었죠. 9억 이하, 9억 초과에서 10억 초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가 많이 위축됐죠. 그래서 앞에서 선수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단지들 이제 9억에서 10억 얘네들도 좀 주춤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10억이 조금 초과한 애들은 내려왔어요. 그 밑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죠.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에 나와 있는 물량들, 근데 이런 가격대에 나와 있는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을 보면 여지없이 여러분들 임대입니다. 임대 끼고 거래해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많은데 14억 얼마짜리 많은데 이거 하락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동일한 물건들이고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전세 끼고 있는 겁니다. 전화해 보시면
그거 20년 몇 월까지 임대예요. 21년 몇 월까지 임대예요. 다 이런 물건입니다. 정상적인 물건들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대기하다가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갈아타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거래를 응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상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올 후반기에 여지없이 전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자, 지금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꽤 많이 올라왔죠.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올 상반기 이제 4월 달까지 보자면은 이제 12월부터 4월 달까지의 가격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한 애들은 9억 이하 애들이에요. 뭐 7억대 아파트 애들이 뭐 8억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 뭐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1억 원 정도는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작년 19년 하반기에는 이 중반기에 있는 아파트 애들 뭐 9억에서 11억 이런 친구들이 뭐 1억에서 2억 정도씩은 쫙 올랐거든요. 하반기 오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이 아파트를 원래는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면서 못 사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 2억이 점프했으니까. 근데 올해 2020년 와서 보니까 자기 아파트가 올랐지. 그러면서 갭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더 있으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수요가 올 하반기에 주요 세력으로 전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이 옮길 것이고, 특히 여기다가 더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것이 강남의 이제 멸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가는 또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일부 지역은 빠른 폭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지역까지 이것이 퍼집니다. 전세가 상승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 하반기 늦어도 뭐 10월 이전에 무조건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저는 뭐 한 6월 달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6월 달부터도 이미 움직임이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4월, 5월이 최저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다시 갈 것이다. 그때 이제 거래가 말아줘 올라가려면은 이 조정 가격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이 5월, 6월이 피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최적의 상황은 사실 이번 달과 다음 달 정도가 제일 좋을 것이고, 이제 뭐 7, 8월 휴가철 정도 되면은 이제 구경하셔야 될 거예요. 또 이제 못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택이 일정 올라왔으면 갈아타기 할 때를 주저하지 말고, 작년과 같은 일을 만들지 말고 지금 과감하게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 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적어요. 뭐 심리적 위축, 경제 위축, 이거 가지고 내 집 마련 안 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경제 위축은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량이 없는 게 눈에 뻔하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하락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급매물은 거래가 됐다 한들 급매로가 시세로 형성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뉴스도 항상 뭐 상승 얘기하고 하락 얘기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은 애매한 시기긴 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면, 장기 거주라면, 10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면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해서 마음 편하게 운용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락 포인트, 하락 시기, 이게 궁금할 거예요. 너는 맨날 상승만 얘기하니까. 근데 저도 하락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폭증한 시기가 이제 2018년 초반이거든요. 4월까지니까 이 물량들이 그땐 단기도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풀리는 양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 그것과 이제 결합될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입주와 이것들이 같이 혼합이 된다면 하락 기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하락이라고 그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정이죠, 조정.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인플레이션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올해 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지역은 또 어딜까,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영상에서 뭐 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이 입주장이 집중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역은 고덕, 두 번째가 이제 신길, 세 번째가 이제 응암과 홍제, 홍은 이쪽 라인이거든요. 은평구 라인.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저렴한 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은평구겠죠. 근데 은평구에 이제 3호선 라인,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있으면서도 저렴하게 신축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뭐 연신내라던가 불광 지역의 대규모 개발도 앞으로 예상되는 지점이고,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게 연신내죠. GTX도 깔리니까. 이 지점을 포착하시고 그 주변을 좀 임장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길 뉴타운 같은 얘기를 드릴 텐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대가 일단 주춤한 상황이었지만 올해 주도할 수 있는 데는 이제 10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또 10억까지 좀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고덕은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의 확장성은 전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길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은평구는 더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간 내 집 마련으로 샀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 확장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지금 자신감 있게 판단해서 매수를 한다면 장기간 동안 충분한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이들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은 마포나 뭐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 초과에서 10억 이하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입지가 괜찮고 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2020년대 아파트, 아니 2000년대 아파트, 2000년대면서 20층이 넘는 용적률 때문에 넘는 아파트들은 다 이제 피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뭐 작년부터 시작됐긴 하지만 올해 주인공들은 이런 단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 영상은 참고 정도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제 얘기만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저 하반기 시장은 그래도 방향성은 상승, 그리고 주요 이 상승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9억 이하 아파트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은 올해 빨리 타셔야 된다. 9억대 있으면서 이제 10억에서 10억 진입하려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 10억 초과 애들은 좀 부진할 거라고 보고, 이게 주춤할 거고 확장성이 크지 않다. 어차피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요자의 폭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데는 이제 9억에 다다른 애들, 9억에 다다른 애들과 9억 초과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친구들, 얘네들이 올해 상승 주력 단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축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 지역, 입주장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전세가 상승, 전세가율 상승,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매매 지수 추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성과 또 주요 세력 단지 그리고 주요 지역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놀라운 부동산 많이 좀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도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